안녕하십니까. 주식승천. 저 주쌤, 여러분들의 주식선생님, 김도영. 어김없이 여러분들 찾아뵈러 왔습니다. 주말 어떻게 보내셨나요? 이게 가을을 알리는 비라고 하기보다는 이제는 몸에서 느끼는 체감의 온도를 생각하면 겨울을 알리는 비 같습니다. 겨울비, 노래방 가고 싶네요. 네,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노래방도 뭐 짝이 있어야 가지 않겠습니까? 이 추운 겨울, 여우 목도리, 그리고 늑대 목도리 잘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얘기 있죠? 있을 때 잘해. 후회하지 말고 이것처럼 여러분들 곁에 저희 주식 승천이 있을 때 여러분들께서 또 시청 잘 해주시고 애정 표현도 게시판에 잘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글쎄요, 우리나라 최근에 이제 오늘장에서 상당히 특징적으로 나왔던 것은 중국 관련 소비재 쪽이 상당히 강한 모습들이 보였거든요. 중국이 이제 일주일 동안 내일부터 국경절 연휴가 좀 시작되죠. 정신 없는 대민족 대이동이다라는 표현까지 어마어마하게 썼는데요. 그래서인가요? 우리나라로 지금 공식적으로 상당히 많은 중국인 관광객이 몰려오고 있다고 합니다. 저도 이번 주에 방송국으로 오기 전에 명동으로 한번 나가볼까 하거든요. 중국 수혜주들 흐름까지 좀 보려고 하거든요. 그런 관점으로 놓고 보면 중국 시장과 괴리울이 좀 발생이 되고 있는 우리나라 시장, 아시아, 대만, 홍콩, 중국 모두 다 그닥 그렇게 좋은 모습들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요. 우리나라 시장도 아시아 동반해서 같이 조금 아쉬움이 도래됐던 하루가 아니었나라는 모습이 됩니다. 금일장 유가증권 시장 쪽의 흐름을 잠깐 보면요. 어머, 세상에 이런 일이? 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9월 하루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멋지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외국인들이 9월 단 하루도 거래일수를 빼지 않고 유가증권 시장인 코스피 시장으로 공격 매수세가 꾸준하게 매수가 들어왔다. 가장 큰 특징이었는데요. 하지만 금일장 같은 경우는 파생시장의 웹도덕 현상이 일부가 좀 연출이 되면서 14.84포인트 하락 마감한 1996.96포인트로 거래를 마치는 모습이었습니다.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막판 부근에 매수로 돌아서면서 여전히 순매수 기조를 유지했다라는 부분이 가장 특징이었고요. 또 이제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에는요. 2.61포인트 하락 마감한 534.89포인트로 거래를 마치는 모습이었습니다. 전반적으로 개인들이 계속 코스닥 쪽에서 이탈 나가는 흔적들이 많았고요. 하지만 외국인과 기관계는 각각 현재 좀 꾸준하게 수급적인 특징에서는 공격적인 성향보다는 순매수 기조가 좀 유지되고 있다는 것이 가장 특징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요. 프로그램 쪽에서 이제 영향력을 좀 상당히 사람들이 많이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프로그램 쪽의 영향 쪽 보면 전반적으로 꾸준하게 시장의 영양 지배력은 베이시스 영향 말고는 큰 특징은 없었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선물 시장 쪽에서는 외국인들의 순매수 기조가 마지막 부분에 이제 축소가 되었다는 것이 가장 큰 특징. 그렇다면 우리나라 시장의 고점을 논할 수 있을 것이냐 말 것이냐가 그 어느 때보다 내일장 전략도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장 여기서 좀 마무리를 좀 지어보도록 하겠고요. 본격적으로 오늘 함께 하실 멘토분들 어떤 분들이 나오셨는지 인사를 먼저 드리고 본격적으로 주식승천 출발해봅니다. 우리 오른쪽에 양순모 멘토가 나오셨고요. 그리고 왼쪽에는 우리 이상로 멘토. 이 두 분만 보면 저는 흐뭇해집니다. 뭔가 든든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열심히 보셨죠? 이 두 분하고 인사를 나눌 때면 벌써 인사를 나누면서부터 피로감들이 싹 풀리는 그런 생각인 것 같습니다. 양순모 멘토 한 주 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저는 그냥 주말에 샘플러스 그 가족분들과 함께 강의를 해드리고 돌아왔고요. 그러셨어요? 네, 그리고 월요일 날에 보니까 제가 이제 고정 요일이 이제 만들어졌다고 하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이제 월요일만 딱 출연하는 네. 그런 월요일의 남자. 이제 월요일이 남자가 됐는데 네. 앞으로는 이제 월요일마다 또 많은 시청 바랍니다. 그러니까 왜냐면 이제 월요일 날이라는 건 한 주를 시작을 하게 되잖아요. 네. 그죠? 그러다 보니까 그 한 주의 시황관이라든가 전략이 좀 더 많이 중요한 시점인 것 같아요. 어쩌면 두 어깨에 책임이 막중하게 좀 들어오실 것 같은데 네. 파생 쪽의 흐름도 좀 잡아주셔야 될 것 같고 자신있게 지금의 전략만큼이나 더 자신있게 좀 세워주실 거죠? 네, 그 시황뿐만 아니라 제가 이제 종목도 많이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종목에서 빵빵 터트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믿어 의심치 않겠습니다. 우리 어린 왕자에서 이제 성인 남자로, 성인 왕자로 등급하신 분이거든요. 양순모 멘토 믿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남자 이상로 멘토 생각만 하면 늘 박력이 있고 자신감 넘치시거든요. 그런데 지난주에 탈바꿈 하셨죠. 레시피를 한 손에 들고 있다. 주식의 레시피가 있다. 자, 짜파게티가 아니라 짜짜로니. 네, 우리 요리사, 주식 요리사 이상로 멘토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 주가 지났네요. 금요일 날 봤는데, 뭐 3일이 지났는데 벌써 한 주일이 지났는 건데, 일단 뭐 월요일마다 이제 만나 뵙게 됐습니다. 그만큼 좀 더 책임감을 가지고 또 시청자분들에게 어느 정도 의무감으로 그리고 리더라는 자격으로 좀 더 이끌어갈 것이라고 좀 말씀 좀 드리겠고, 자, 월요일 날 어느 정도 대문의 주식 승천의 대문을 맡은 만큼 좀 더 최상의 레시피 그리고 확실한 요리 기법을 가지고 시청자 여러분들께 좀 더 확실한 수익률 그리고 시장 판단까지 말씀을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그래요. 성인 왕자, 그리고 우리 또 요리사, 두 분의 이제 정확한 전략과 시황관들도 이제 노출을 시켜드려야 될 시간인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멘토들이 준비한 시장 이슈, 그에 따른 봤나 봤다, 종목 발견, 종목 봤다, 신봤다, 본격적으로 출발할 것 같은데요. 이 시간은 그 어느 때보다 우리 샘플러스, 그 다음에 서울경제TV 시청자분들을 위한 시간입니다. 가족분들의 계좌를 하늘로 솟구치는 그날, 승천을 꿈꾸면서 그 종목, 어떤 종목인지 잠시 뒤에 이슈와 함께 본격적으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멘토들의 전략을 엿볼 수 있으면서요. 멘토들은 도대체 어떤 이슈의 시장을 가장 중점적으로 한쪽으로 쏠려서 봤는지를 궁금해할 수 있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어떤 종목들이 기다리고 있는지 저 역시 이제는 많이 설레입니다. 왜냐하면 시장은 같은 시간 안에 움직입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 보고 있는 시각들은 좀 다를 수 있거든요. 그 시각을 엿볼 수 있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계좌를 하늘로 승천시킬 그 시간. 종목 발견, 종목 봤나, 종목 봤다, 신봤다 출발합니다. 이상로 멘토부터 우리 한번 들어볼까요? 네, 기사 참 괜찮은 기사가 있어서 제가 한번 요약을 좀 해왔습니다. 자, 삼성전자와 현대, 기아자동차 등 국내 대표 기업이 제품을 넘어 브랜드 가치에서도 승승장구하고 있다. 한국 기업이 양적 성장뿐 아니라 질적으로도 한 단계 도약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성과다. 그래서 뭐 삼성전자는 인텔보다 브랜드 가치가 좀 더 높게 평가가 되었고, 현대차는 사상 처음으로 세계 50대 브랜드 안에 진입하는 쾌거를 이뤘다. 기아차 역시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100대 브랜드 안에 진입하는 등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뭐 이런 기사인데요. 그래서 뭐 2005년과 비교하면 9년 동안 브랜드 가치는 현대차의 같은 경우에는 160%의 신장을 보였고, 글로벌 점유율 확대를 통해서 브랜드의 이미지는 향상될 것으로 비춰볼 수 있다. 그렇게 뭐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네요. 네, 그렇군요. 그러면 이 이슈에 따른 관련주 신봤다 종목 한번 공개해 주시죠. 네, 숨은 진주를 찾아라였습니다. 미션이었는데요. 자, 저는 운수장비 부품 업종에 좀 더 관심을 기울여보자,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현대차, 그리고 기아차, 삼성전자는 이 뉴스를 보고 여기 한번 이 종목들은 다시 한번 봐야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저는 전문가적인 입장에서 좀 더 깊은 숨겨진 이인치를 좀 더 찾아봤다는 것에 대해서 좀 더 무게를 좀 뒀고요. 1차적으로 대동, 그리고 LG테크, 그리고 코리아 FT 같은 운수장비 부품 업종 중에서도 저평가된 세 가지 종목군을 좀 골라봤습니다. 그래요. 제가 만약 정말 선생님 자격증이 있더라면, 우리 이상로 멘토의 제가 정말 선생님이라면 참 잘했어요 도장을 이렇게 꽉 한번 찍어주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거든요. 숨어있는 2인치 발견하는 거 정말 좋습니다. 뻔한 종목들 보는 것보다는 숨어있는 그 안에 중요한 우리 계좌를 승천할 수 있는 종목들이 중요한 것 같거든요. 자, 그래요. 우리나라의 브랜드의 가치가 상당히 올라갔다라는 거, 정말 대한민국의 또 한 명의 국민으로서 상당히 뿌듯한 내용인 것 같은데요. 본격적으로 이 이슈를 묶어서 종목의 흐름들을 이상로 멘토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지금 시장의 분위기를 먼저 좀 파악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외국인의 매수세를 보이는 와중에서도, 그리고 앞서서 김도영 앵커가 말했던 대로 9월달 내도록 외국인은 샀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2000포인트 근처에서 어느 정도 등락을 거듭하고 있다는 거죠. 이럴 때 우리가 연기금의 매수세를 좀 더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연기금도 꾸준히 매수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에
어떤 섹터에 대해서 집중적인 매수세를 보이는가? 바로 운수장비 부품업종이거든요. 그만큼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 그만큼 저평가 가치주에 대해서 지금 매수세가 쏠리고 있다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런 관점에서 지금 같이 세 가지 종목 한번 같이 보시면 1차적으로 제가 대동이라는 종목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 일단 9월달 시작하자마자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월봉상으로 한번 보시더라도 큰 폭의 4,000원대에서 지금 6,000원대까지 올라오는 그런 기염을 토했다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지금 우리 회원분들하고 이 종목 같이 보유를 하고 계시죠. 그래서 우리 계좌를 상당히 빵빵하게 만든 그 종목인데 대동 같은 경우에 우리가 한번 알아보셔야 되는 게요. 지금도 아직 배고프다라는 주제를 좀 정해드리고 싶네요.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네네. 대동 같은 경우 2011년도에 상호가 변경됐습니다. 그 전에 신창전기라는 회사로 상당히 유명했죠. 아하. 신창전기 같은 경우에 전기 제품에 대해서 일가견이 있는 그런 기업이었지만 가장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어떤 문제냐? 잘 해먹는다는 거죠. 그만큼 일단 제가 비속어를 좀 말씀을 드렸는데 네. 그만큼 시청자분들이라든지 아니면 개인 투자자분들을 상당히 속상하게 만들었던 종목군이기도 하고요. 하지만 이런 분위기 자체가 한일이와에 다시 한 번 더 애속이 되면서 지금은 좀 더 정직한 플레이, 그리고 좀 더 주가의 추가적인 상승을 정직하게 만들고 있는 범위가 아닌가,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어떤 제품 만드냐면 일단은 최근 들어서 꾸준히 나오고 있는 게 바로 스마트키입니다. 스마트키, 차량용 내부에 스마트키를 만드는 일을 하고 있고, 그리고 윈도우 락키죠. 그 키, 그리고 차량 내부에 모든 키 같은 부분을 만들고 있다고 좀 보시는 게 좋겠고요. 그래서 그런 분야에서 현대차, 기아차의 매출 자체, 그리고 브랜드 이미지 향상에 지금 가장 직접적으로 수혜를 받고 있는 종목이 아닌가,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옛날에 이 대동 같은 경우는 신창전기라고 분명히 얘기를 하셔서 제가 정확히 기억하는데, 이게 원래 우리나라에 처음 자동차 나왔을 때 이 킷박스, 네. 그러니까 원천적인 kit박스를 무조건 이 대동에서 납품을 받았다면서요. 네. 근데 옛날에 그런 얘기 있었어요. 대동에 근무라고 하시는 분들 중에 저 밑에 생산라인 쪽에 계시는 분은 이 내용을 다 알고 있어서, 일명 이제 저희들 차량을 이제 훔치는 데 있어서 일가견에 있다라고 얘기까지 했었는데, 대동이 저는 이렇게 많이 가길래 뭔가 했더니 옛날 신창전기가 이렇게 사명을 바꾼 거군요. 네, 맞습니다. 예. 요게 사실 이제 한일이아가 이제 대주주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한일이아가 이제 문제가 막 있었을 당시에 그때도 이제 한일이아는 빠지지 않았거든요. 사실 네. 이 연기금들이 계속해서 이제 매수 플레이를 보여주다 보니까 계속 한일이아는 계속 신고점을 뚫고 올라가고, 그 외에 한일이아가 대주주로 있는 종목들이 계속 승승장구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더라고요. 결국에는 한일이아를 좀 따라가는 그런 종목이지 않을까, 이렇게 또 저도 보고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한일이와의 주가도 상당히 좋죠. 근데 한일이와를 좀 말씀을 드리면서 대동을 추가 설명을 좀 드리면요. 네. 일단 한일이와 같은 경우에 18,500원대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18,500원대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PER 10배에 해당하는 가격대죠. 그러면 여기에서 추가적인 상승 기조를 나타낸다면 그때는 3분기 실적에 좀 더 영향을 받고 기대감이 작용한다고 보시는 게 좋겠고요. 그런 관점에서 지금 대동 같은 경우에도 2분기 실적까지 우리가 PER 10배로 환산해서 계산해 본다면 8,000원대가 좀 나오거든요. 그런 관점에서는 보수적인 견해로 제가 8,000원 말씀을 드렸던 거고, 그런 가격대로 본다면 여기서 추가적인 좀 상승이 좀 더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는 시각이고, 대신에 소형주다 보니까 어느 정도는 수급적인 영향을 조금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급 자체가 외국인이라든지 아니면 기관의 매수세보다는 개인의 매수세가 좀 더 집중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분할 매수를 거쳐서 우리가 매수를 하는 그런 플레이가 좀 더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또 종목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일지테크거든요. 일지테크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실적이 그렇게 많이 나는 기업이 아니었어요. 하지만 올해 갑자기 실적이 많이 나기 시작했는데, 바로 바디프레스 분야를 만들고 있는데 가장 유명한 바디프레스를 만드는 회사가 바로 성우하이텍이죠. 하지만 성우하이텍 같은 경우에 지금 같은 경우에는 해외 글로벌 브라질 법인이라든지 아니면 중국 법인, 계속적인 법인을 세우면서 현대차와 이제 대화 상대가 되었던 거죠. 그러면 현대차는 균형과 그리고 발전에 어느 정도의 기로에 서서 지금까지 점유율이 상당히 낮았던 일지테크를 좀 더 점유율을 높여주면서 성우하이텍을 견제하기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상관계 쪽으로 돌아선 거군요. 네, 맞습니다. 어차피 지금 박근혜 정부가 가장 내세우는 게 바로 경제 민주화거든요. 그렇죠. 그런 경제 민주화 자체를 했을 때 단가 인하 압력을 하지 마라.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현대차가 선택할 수밖에 없는 것은 바로 점유율이 낮은 회사를 좀 더 올리면서 단가 인하의 압력은 없대. 거기에 대해서 단가에 대한 협상력을 높이는 그런 이제 꼼수 아닌 꼼수가 발생이 됐고요. 그런 관점에서 지금 가장 수혜를 받은 게 바로 일지테크라고 말씀을 좀 드릴게요. 일지테크 같은 경우에도 월봉 한번 같이 보실게요. 월봉 한번 보시면 똑같습니다. 월봉을 지금 돌파하는 기조에 서 있고 여기에 대해서 지금은 물량을 소화하는 과정이라고 조금 보시는 게 좋겠고 지금 우수장비 부품 업종들 자체가 지금 대부분이 월봉을 이렇게 돌파하는 추세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럼 이렇게 봤을 때 지금 시세는 2000년도에 한번 올라왔던 그 시세를 지금 2013년, 13년이 지난 지금에서야 뚫고 있는 과정입니다. 이렇게 뚫고 있는 과정일 때는 좀 더 폭발적인 그런 시세가 나타날 수 있겠고요. 그러면은 예. 이게 지금 일지테크와 이제 성우하이텍을 두 개를 보면은 어떤 게 더 수익률이 더 좋을 것 같다라고 보는 건가요? 예, 지금 제가 보는 시각으로는 성우하이텍보다는 지금 일지테크가 좀 더 좋아 보입니다. 일단 성우하이텍은 기존에 점유율이 상당히 높았기 때문에요. 여기에서 좀 더 발전을 하더라도 안정적인 성장은 물론 좋겠지만 단기적인 수익률로 봤을 때는 일지테크의 기업 가치 능력이 좀 더 높아 보이기 때문에 일지테크를 매수를 하시는 게 좀 더 정당한 답이 아닌가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예, 그리고 다음 종목으로 코리아 FT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코리아 FT. 코리아 FT 이 종목 상당히 생소하실 겁니다. 그래서 다른 종목군보다는 좀 더 제가 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면 일단 현대기아차의 매출처를 가지고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GM이라든지 아니면 르노삼성 그리고 일본 업체까지 납품처를 조금 다변화하고 있는 그런 상태고 가장 이슈가 됐던 게 바로 박근혜 대통령이 중국에 어느 정도 해외 순방차 가면서 거기에서 이제 필러넥에 대한 얘기가 좀 나왔습니다. 그래서 연료에 대한 여과 장치죠. 이런 부분이 나오면서 지금은 좀 더 이슈가 되면서 주가가 상당히 크게 올라왔는데 실적도 지금 받쳐주고 있는 상태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PR이 6.2배거든요. 이런 관점에서 따진다면 오랜만에 시세가 올라왔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추가적인 상승 기조가 좀 더 유지가 될 수 있다고 저는 좀 보는 시각이고요. 그런 관점에서 지금 월봉산이 조금 눌림목에 해당하는 형태가 좀 나타나는데 지금 이 가격대가 우리가 좀 더 매수를 하면서 진행을 해야 되는 과정이 아닌가 그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대신에 코리아 FT 같은 경우에 앞서서 일지테크나 대동과는 조금 다른 점이 그런 종목군들도 좀 소외된 종목군이었는데 이 종목은 더욱더 소외됐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지점 어느 정도는 확실한 지지점을 한 번 더 확인하고 4,400원대가 지지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매수 관점으로 나서는 게 좀 더 좋은 방향이 아닌가 그렇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보니까 전반적으로 이제 브랜드 파워가 올라갔던 현대기아차 쪽으로의 상생 협력 쪽으로 있는 중소기업 쪽으로 지금 집중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세종목 저희가 좀 잘 봤고요. 그렇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대동과 일지테크는 추가 매수가 가능한 자리다. 네. 하지만 이제 코리아 FT 같은 경우는 눌림 매수를 한번 봐야 된다. 네. 라는 의견을 좀 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양순모멘토는요, 국내 대표 기업들의 브랜드 가치 상승에 맞서는 어떠한 이슈를 가지고 오셨는지 종목 봤다, 신봤다 출발해볼까요? 네, 오늘 그 기사 내용들을 보니까요, 이런 내용들이 나오더라고요. 외국인들이 9월 내내 코스피 시장에서 순매수를 이어가면서 월간 사상 최대 순매수 규모를 기록했습니다. 외국인은 24거래 연속 순매수 행진으로 2000년대 이후 연속 순매수 기록도 이어나가고 있는 모습인데요. 외국인의 매수세는 9월 일평균 매수 규모 4,200억을 하회하는 2천억 수준으로 매수 강도가 약화되고 있지만 글로벌 펀드나 외국인 비중, 경기 회복세에 대한 기대감 등을 반영한다면 추가적인 순매수 가능성은 여전하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에 연관되어 있는 종목 봤다, 신봤다 종목도 공개해 주시죠. 네, 오늘 가지고 나온 종목은요, 일단 삼성전자, 그리고 포스코, 네이버, 그리고 SK 하이닉스 네 종목. 대형주 쪽 지수에 상당히 연동되어 있는 종목들 같은데요. 그래요, 외국인 순매수기도 상당히 멋진 것 같아요. 네. 요대로 딱 한 10년만 왔으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이게 보니까 삼성전자를 제외하고 종목에 다 영어가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러네요, 진짜. 네, 포스코, 네이버, SK 하이닉스. 그러니까, 진짜. 영어가 들어갔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사는군요. 익숙한가 봐요.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익숙한 것 같아요. 네. 아님 말고요. 네. 그럴 수 있죠. 네. 그럼 본격적으로 종목들 흐름들 좀 같이 체크해보고,
포지션도 한번 잡아보죠. 일단은 그 최근 한 달간 기록을 이제 한번 놓고 보니까요. 지난 23일부터 오늘까지 기준으로 놓고 보면요. 외국인들의 매수 규모가 약 9조 1,600억 정도의 수준이라고 합니다. 자, 일단은 그 외국인들의 매수 기조를 놓고 보면 진짜 깜짝 놀라면서 뒤로 진짜 넘어질 것 같은데요. 여기에는 이 기간 동안에 가장 외국인들이 많이 산 종목이 무엇이며 어떤 업종에 포커스를 맞췄는지 그 핵심적인 부분을 놓고 본다면 결국에는 시가총액 상위에 있는 종목군들로 매수를 잡았다라고 보시는 게 맞거든요. 근데 한 가지 우리가 이제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들은 사실 네이버를 제외하고는 경기 민감주의 종목들로 많이 포트를 세팅했다라는 거죠. 여기에는 지금 경기 민감주로 주가를 올렸다라는 것은 주가를 추가적으로 상승을 시키기 위한 그런 모멘텀을 만들기 위함이지 않을까 이렇게 또 보여지고요. 더불어서 지금 환율이 지금 1,080원 이하의 가격대를 좀 유지하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네. 근데 원달러 환율이 1,140원대에서 1,070원대로 하락을 하면서 결국에는 원화 강세를 만들었다는 거죠. 결국에는 환차익을 노리는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이제는 줄어들 가능성이 좀 높다라는 점도 우리가 우려해야 될 부분이거든요. 제가 앞서서 그 환율에 대한 흐름들을 이야기하면서 시장이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는 환율의 움직임을 우리가 살펴봐야 한다라고 제가 설명을 해드렸었거든요. 결국에는 제가 이거 화면을 하나 놓고 보여드릴게요. 여기는 1,080원 이하의 가격 구간대에서는 반드시 외국인들의 매수 기조가 보여줘야 된다고 했거든요. 네. 근데 결국에는 외국인들이 금액은 조금씩 줄어들고는 있지만 계속 꾸준하게 매수해준다는 점을 놓고 본다면은 아직까지는 환차익을 할 요인은 좀 보여주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보여지고요. 결국에는 외국인의 매수 악화는 나올 수는 있어도 사실 지금 우리 국내 증시의 수급 주체가 외국인뿐만 아니라 연기금들도 같이 나오고 있는 그런 추세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시장 자체는 크게 무너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지고 결국에는 1980포인트 밴드 하단 구간에서 다시 한번 상승을 시도할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외국인들이 계속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 시가총액 상위에 있는 종목들이라면은 여전히 우리가 매수에 대한 관점이라든지 혹은 우리가 이제 그 추가 상승에 대한 여점도 우리가 남겨놔야 된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리고 싶거든요. 그래요? 근데 하지만 양성모멘토 네. 지금 전체적으로 삼성전자, 포스코, 그 다음에 SK하이닉스 역시 지수 관련 종목군들이잖아요. 네. 근데 지수는 지금 피로감 조금 오늘부터 좀 징후가 많이 나오던데. 그러니까 이제 그 점이 사실 이제 외국 해외 증시를 이제 놓고 보면 다우지는 사실 조정 구간대에 지금 계속 놓여져 있었거든요. 그렇죠. 그럼 지금은 해외 증시는 조정을 받아야 되는 부분들이고 네네. 우리 국내 중심만 놓고 보더라도 최근에 1,800포인트부터 2,000포인트까지 약 200포인트가 강하게 상승을 했었단 말이죠. 네. 우리 국내 증시도 지금 피로감이 좀 누적되어져 있는 그런 상태는 맞거든요. 네네.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지금 시장이 1,800에서 2,000포인트까지 올라왔을 때 이 외국인들이 약 9조 원 정도 들어왔고요. 연기금들 기준을 놓고 보면 1조 원 이상이 들어왔습니다. 약 10조 원 정도가 한 방에 들어왔는데 결국에는 물량 소화할 게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해보는 거죠. 너무 많이 물량들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죠. 네. 사실 소화할 게 어딨냐. 벌써 물량 소화하면서 올랐는데.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결국에는 지금 시장이 어느 정도 단순히 지금 미국 쪽에서도 이제 정치적 문제가 이슈가 많이 그렇죠. 남아있잖아요. 그래서 네. 이제 그런 부분들이 조금 시장에서 이제 우려가 되는 것이지, 우리나라에 대한 펀더멘털에 대한 부분들은 크게 훼손되는 부분들은 없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만 놓고 보더라도 외국인들이 가장 많이 산 종목입니다. 9월 한 달 동안에 들어왔던 물량만 하더라도 2조 4천억 정도를 매수를 해줬거든요. 네네. 그리고 포스코도 역시 코스피 시가총액 3위인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포스코 역시도 지금 외국인들이나 연기금들이 계속 꾸준하게 매수해주는 종목 중에 하나고요. 결국에는 시가총액 3위에 있는 종목들이 포진되면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은 결국에는 프로그램 부분부터 시작해서 지금 선물 쪽 움직임을 좀 이용을 해서 주가를 상승을 시키는데 좀 더 수월하게 올리기 위함이지 않을까라고 저는 보여지는 거거든요. 근데 삼성전자도 그렇고 지금 SK하이닉스도 그렇고 보면 연일 좋은 모습이 좀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반도체 가격이 상당히 많이 올랐던 것도 있고요. 하지만 지금 외국의 다우 증시 같은 경우에 우리가 한번 같이 체크를 해보셔야 되는 게 인텔의 가격 같은 경우에도 최근 들어서 상당히 급락세를 좀 더 보이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 마이크로칩 테크놀로지도 마찬가지로 좀 빠지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오라클 같은 경우에도 최근 들어 좀 빠지는 모습이거든요. 하면
보면 이런 경기 민감주 자체 그리고 지수 관련으로 삼성전자라든지 아니면 SK 하이닉스가 지수 관련으로 상당히 영향을 많이 받고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한 건지 아니면 회사의 펀더멘탈적인 부분이 추가적인 상승 여지를 남겨두고 있다는 건지 그 부분만 좀 더 명확한 말씀을 좀 부탁드립니다. 제가 오늘 하나 접한 내용이 있어요. 바로 네, 어떤 거죠? 이제 그러니까 삼성전자랑 원래 애플이랑 이제 특허 공방이 계속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서로 이제 그 애플이 삼성전자한테 이제 납품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나왔었는데요. 그렇죠. 애플에서 아이폰 6 네. 그거에 대한 핵심 모듈을 결국에 삼성전자한테 40% 발주를 요청했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래? AP 칩 그쪽 안에 특허 네, 그러니까 부분이요? 앙숙인 관계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지금 삼성전자한테 다시 손을 벌렸다라는 거죠. 그럼 결국에는 그동안에 이제 뭐 수요가 나타나지 않았던 부분들도 삼성전자 쪽에서도 회복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결국은 아이폰 5에 대한 부분들, 뭐 삼성전자의 비중이 줄었다라면은 이번에 삼성전자가 또 늘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지금 전개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사실 삼성전자는 그렇게 썩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왜냐면은 우리 국내 연기금들이 가장 큰 비중을 가지고 있는 게 삼성 이제 지주사 이제 그 이건희 회장 외에 1대 주주가 바로 연기금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지금 연기금들이 수익률을 지금 다 까먹고 있는 게 삼성전자라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그러면 결국에는 이 삼성전자가 올라가는 것은 좋지만 너무 지금 삼성전자의 그 비중이 너무 많이 편입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조금 이제 줄어들어야 되는 그런 시점이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SK 하이닉스도 마찬가지예요. SK 하이닉스도 지금 시가총액 기준으로 놓고 보면 거의 6위인 종목이고 그리고 거의 뭐 국민 주식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렇죠. 지금 랜 가격 자체도 그렇게 큰 문제는 없을 것이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고요. 결국에는 또 디램 가격도 계속 꾸준하게 좀 늘어나면서 좋은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SK 하이닉스도 아직까지는 현재 과거 2011년도 때 4만 원대 갔던 그 흐름과 지금 현재 SK하이닉스가 지금 그 기존에 보여줬던 영업이익 기준을 놓고 보면은 주가는 지금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아요. 그래서 상승에 대한 탄력이 붙어준다면은 좀 더 올라갈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럼요, 양승 모멘트. 지금 일단 지수는 해외 증시하고 얘기하시면 좀 조정 가능성을 얘기하셨거든요. 네. 그럼 자, 이 네 종목 중에 내일 장장이라도 사도 되는 것은 탑픽 종목이라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SK 하이닉스 괜찮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그래요? 근데 제가 SK 하이닉스도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저는 여기서 제가 앞서서 이제 너무 빨리 얘기를 하다 보니까 네이버를 빼먹었어요. 네네. 네. 오리지널 이제 영어로 잉글리시 들어가 있는. 그렇죠. 네. 네네. 근데 이 네이버를 이제 재상장이 빼먹어서. 어마어마해요. 야, 근데 우리나라는 사실 보면은 이제 카카오톡이 카톡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나라만 카톡이지 해외 시장은 라인이에요. 네. 그러니까 맞아요. 국내에서 이 카톡을 쓰는 이용자보다 해외에는 오히려 더 라인에 대한 그 시너지 효과가 좀 더 엄청나다라는 거죠. 결국에는 모바일 메신저에 대한 라인에 대한 높은 성장성을 봐야 된다는 거고요. 또 네. 글로벌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중에서도 지금 라인이 가장 저평가되어 있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 최근 들어서 네이버도 이제 외국인들이 조금씩 이제 매수를 해주면서 또 기업 합병 분할을 했잖아요. 이제 거기에 따른 또 시너지도 좀 가벼워지지 않을까 그런 모습도 뭐 판단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뭐 불난질 부채질 몇 번 해드리겠습니다. 네. 불란질의 부채질. 네, 뭐 지금 SK 하이닉스 그리고 네이버 상당히 좋은 설명 많이 하셨는데 거기에 부채질 좀 몇 번 얹어주면 네. 일단 우리가 네이버를 우리가 기업의 가치적인 측면으로 한번 분석을 해볼게요. 네. 네이버 같은 경우에 얼마 전에 이제 분할 상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NHN 엔터테인먼트 그리고 네이버로 이렇게 분할이 됐는데 실질적으로 그 전에 NHN의 주가의 발목을 잡았던 게 바로 한게임 사업부거든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고포류죠. 바로 고스톱 포커류 자체의 규제가 상당히 심하게 들어오면서 모바일 게임만이 어느 정도 제 역할을 하고 있고 고포류는 상당히 죽어있던 게 사실이었어요. 하지만 NHN 엔터테인먼트가 나쁜 것을 지금 상태로 말씀을 드리면 나쁜 것을 다 가져가고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광고비 그리고 한 개 더 라인을 가져갔기 때문에 상당히 주식의 가치적인 부분으로는 우리가 한 번 더 다시 봐주셔야 될 시기는 맞거든요. 네.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네이버를 좀 더 확인하시면 좋겠고 그리고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뭐 추가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면 멘토님도 네. 네이버를 더 좋게 생각하신다 이 말씀하신가요? 네, 그렇죠. 이제 가는 놈이 가죠. 실질적으로. 본인의 신받다 종목보다. 맞아요. 아니, 그러니까 선택을 하자고요. 그러니까 본인의 신받다 종목에 두 종목을 매수를 하자라고 했는데 일지테크 같은 경우에도 대동도 이제 그 둘보다 살짝 이제 양수 모멘트 얘기를 듣다 보니까 네이버가 살 느낌이
일진테크일까요? 네이버일까요? 아, 좋아요. 어떻습니까? 하지만 네. 이번 주는 일지테크입니다. 하지만 네. 우리가 다음 주는 네. 뭐 비슷하겠죠. 대신 다다음 주가 넘어가면 그때 네이버가 아닐까. 대신 이번 주는 일지테크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렇게 한번 이슈하고요. 신봤다는 좀 정리를 좀 해보고요. 아, 결론은 그렇네요. 결국 이제 네이버냐, 일지테크냐, 싸움이 이번 주에 되는 것 같은데, 전반적으로 얘기를 살짝 들어보니까요. 두 분 얘기 정리 나오죠. 중소형주 쪽이나 지수하고 민감하지 않는 종목군들의 상승세가 매매 타이밍에 트레이딩간 좀 좋은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지수 조정 쪽을 두 분 다 살짝은 좀 열어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엿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신봤다 여기서 마무리 짓고요. 본격적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포트폴리오 이제 제대로 짜지면서 구성되어 가고 있죠. 우리 샘플러스 가족분들의 계좌가 승천하는 그날까지 승천주는 쭉 계속됩니다. 멘토분들의 포트폴리오 확인해 보기 전에 앞서서 내일장 승천주 확인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출연한 우리 멘토분들 어떤 승천주를 가지고서 서로 간의 vs 대결샷이 나오면서 포트폴리오가 야무지게 짜는지 화면으로 먼저 인사드려 보도록 할까요? 네, 내일장 승천주로 이상로 멘토, 지수통 얘기하시더니 중소형주 아니고 삼성중공업을 가지고 나오셨고요. 양승모 멘토는 대형주 쪽을 이슈로 많이 잡아오셨는데 중소형주인 RF텍을 가지고 나오셨습니다. 이런 무슨 일이. 예, 상세히 좀 들어볼 필요가 있어요. 이슈와 신봤다 종목과 뭔가 또 이 중형주냐 대형주냐 소형주에 좀 바뀐 것 같거든요. 자, 양승모 멘토의 RF텍부터 투자 포인트 한번 들어볼까요? 네, 우선은 제가 오늘 얘기한 내용들을 놓고 보면은 대형주를 들고 나와야 되잖아요. 네, 왠지 느낌상. 왜냐면 갈 길 간다라고 생각하신 것 같거든요. 네, 근데 걔네들 알아서 갈 것 같고요. 네, 근데 네. 사실 이제 중소형주랑 대형주랑 사실 게임을 붙여놓으면은 수익률을 붙여놓으면은 대형주가 한 3% 나올 때 중소형주 같은 경우는 10% 튕길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보통 이제 코스피 시장보다는 코스닥이 곱하기 5라 하라고 하잖아요. 네. 삼성전자가 상한가 가면 난리 납니다. 그죠? 그렇죠, 네. 난리 나면 안 됩니다, 지금은. 아. 천천히 가야지 이게 난리 나게 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삼성전자를 15% 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네. 그래서 지금은 중소형주를 한 15%만 한번 먹어보자. 전략이 있군요. 네, 그래서 일단은 RF텍이라는 종목을 가지고 나왔고요. 사실 이제 앞으로에 대한 성장성을 좀 놓고 투자를 해야 되는 시점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제 RF텍 같은 경우에는요, 두 마리의 토끼를 한번 잡아보겠다라는 그 전략 하에 이 종목을 가지고 나왔거든요. 사실 이제 RF텍이 2012년도부터 시작해서 2013년도 그 초반부까지는요, 삼성전자의 스마트폰 충전기 주요 공급업체로 하나 되면서 주가가 강하게 좀 드라이브된 그런 모습들이 있었는데요. 바로 무선 충전 그 관련 기대감 때문에 주가가 상당히 가파르게 올라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선 충전 시장이 개화가 된다면 가장 큰 수혜주로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무선 충전 분야에 놓고 보더라도 삼성전자는 1차 벤더다. 그래서 자기 유도 방식과 또 자기 공면 방식, 무선 충전 연구 개발을 또 공동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 기업 중에도 하나이거든요. 지금 기존의 충전기 MS 부분 쪽으로 해서 40% 이상 최대 공급을 하고 있는 업체이고요. 결국에는 무선 충전에 대한 부분들이 시장에 나타난다면은 물량 확대에 대한 수혜로도 이어질 가능성이 좀 높다.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더불어서 지금 RF텍 같은 경우는 좀 두 가지의 포인트를 놓고 본다 그랬어요. 바로 RF텍이 무선 충전뿐만 아니라 LED 쪽도 같은 사업부를 두 가지를 나눠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핵심적으로 2014년도에 어떤 산업들이 개화가 될까에 대한 부분을 놓고 보면은 일단 첫 번째로는 LED 시장이죠. 2014년도에 제가 LED 시장이 개화가 될 것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해드렸죠. 더불어서 2014년도에도 마찬가지로 무선 충전기에 대한 시장도 개화가 될 것으로 봅니다. 결국에는 앞으로에 대한 성장성을 베팅을 해야 된다면은 지금부터는 RF텍을 한번 놓고 볼 수 있지 않을까. 또 더불어서 정부에서도 이번에 그 LED 3차 투자 활성 방안 대책을 발표를 했었죠. 그래서 현재 공공기관들이 법규에 따라서 2020년도까지 모든 조명을 LED로 결국에는 교체를 해야 됩니다. 또 결국에는 정부는 이에 대해서 올해 들어서 약 한 이제 1,000억 규모의 펀드 조성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이 RF텍 같은 경우에는 무선 충전에는 딱
세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직접 패드를 접촉을 통해서 충전하는 자기유도 방식이 있고요. 또 떨어진 거리에서도 충전이 가능한 자가 공명 방식과 전자기파 방식이 총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이미 애플과 LG전자가 이미 상용화시킨 방식이 바로 자기유도 방식이거든요. 삼성 전기에서도 지금 충전하는 방식이 바로 자기유도 방식입니다. 그러면은 자기유도 방식에 우리가 포커스를 맞춰서 일단은 접근을 해야 된다는 그렇죠. 거고. 왜냐하면 산업이 개화됐을 때 기본 기술에 빨리 발맞춰가는 것 쪽이 빠르죠, 실적이. 네. 여기 지금 나와 있는 상태입니까? 지금 충전기는 지금 시장에 나와 있고요. 대신에 이제 기기들이 지금 충전 그 시스템 완제품 기기가 없는 걸로 알고 완제품 있거든요. 기기가 네. 아직 안 나왔기 때문에 그걸 충전을 못 네. 하고 있는 걸로. 그러니까 뭐 가전 박람회나 이런 데서는 지금 이 무선 충전 관련된 쪽에 시험 구동은 된다고 좀 들었는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인체 유해성에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이런 검증 단계가 좀 있을 전자파 것이고요. 쪽으로. 또 문제는 뭐냐면은 우리가 지금 핸드폰 보는 이제 잭 같은 거 있잖아요. 네네. 잭들은 이제 표준화되면서 이제 큰 배터리 같은 것들이 없어졌고 충전기도 이제 하나로 이제 표준화돼서 이제 그렇죠. 우리가 이제 충전도 마음껏 편하게 할 수 있잖아요. 네. 바로 이제 국제 표준화 작업도 어떻게 이제 만들어질 것이냐. 지금 일단은 애플과 또 LG전자가 사용시킨 게 자기유도 방식이기 때문에 일단 자기유도 방식에 일단 포커스를 맞춰두는 게 될 것 같고요. 또 더불어서 이 무선 충전기가 이제 쉽게 이제 원활하게 돌아가기 위해서는 일단 소형화가 필요합니다. 네, 그래서 소형화가 되는 이런 진행되는 그 과정이 일단은 진행 상황을 우리가 좀 주목을 하면서 투자에 대한 베팅 강도도 좀 조율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일단은 요것만 들어도 제가 볼 때는 투자에 대한 포인트는 될 것이다라고 보여지거든요. MC님 아닙니까? 아니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좀 그런 생각에 좀 뭔가 얘기를 듣다면 좀 아쉬운 거는 그거 하나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LED 조명의 원천 기술도 우리나라가 좀 이겼잖아요. 해외 쪽하고 싸움이 붙어서. 그리고 또 이제 플렉서블 디스플레이 탭의 원초적인 인쇄 전자와 인쇄 메모리 기술력도 전 세계 국제 표준이란 말이에요, 우리나라가. 이 뭐 현재 지금 스마트 기기 쪽에서도 그런 게 많은데 저는 이제 사실은 오늘 좀 솔직히 알았어요. 좀 창피한 얘기지만 이 무선 충전도 국제 표준 기술이 우리나라가 좀 갖고 있는 줄 알았는데 아직까지는 좀 아니군요. 그게 네. 조금 아쉽더라고요. 야, 우리 MC님을 딱 보면요. 참 스마트한 것 같아요. 제가 하나만 던지면 여기 옆에서 한 10개가 후루룩 튀어나오는데. 그래야 먹고 사니까요. 네. 애너를 그렇게 먹고 살아야 되거든요. 네. 스토리를 이렇게 만들어야 됩니다. 네. 네, 그래서 일단 바로 투자 전략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한번 네, 들어보죠. 일단 RF택을 일단 매수가 11,600원으로 일단 설정을 하겠습니다. 일단 포트에 좀 편입을 시키겠다라는 그 이중이 좀 강력한 강하다라고 의지가 좀 보시면 될 것 보이네요. 같고요. 일단은 손절가는 10,000원, 목표가는 17,000원 저기 위에 있죠. 그래서 오. 17,000원까지 일단은 속 편하게 일단은 보겠다. 그래서 손절가 10,000원 기준으로 놓고 보시되 매수가는 11,600원 이하에서 일단 포트를 편입하시라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래요. 빨리 무선 충전도 국제 표준 기술이 우리나라로 됐으면 좋겠는데요. 왠지 느낌상으로는 우리나라가 될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만큼 쉽지 않은 기술들이 우리나라가 워낙 많이 원천 기술로 국제 표준을 갖고 있으니까요. 기대해 보시면 좋을 것 같겠습니다. 자, 양손 모먼트의 RF택 상당히 매력 있고 주가의 위치 상당히 지금 좋은 위치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러면 또 이제 뭔가 이제 다른 전략이 나왔던 우리 이상로 멘토의 삼성중공업 시작해 볼까요? 네, 오늘 뭐 우선 삼성중공업이 약보합권으로 마감했습니다. 무슨 말이냐? 다시 한 번 더 우리에게 살 기회가 왔다라고 좀 보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네. 빠질 때마다 지금 사야 되는 종목군이 있다면 단연컨대 삼성중공업이 그 중에 한 개가 아닌가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일단 2분기까지의 실적을 한번 같이 보시면요. 조선 부분하고 해양 부분을 나눴을 때 지금 드릴십 분야에 대해서 상당 부분 어느 정도 매출처가 확보된 상태를 좀 더 보실 수가 있겠고요. 2분기까지의 신규 수주가 124억 달러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목표 달성률의 95.4%에 근접해 있는 수치까지 올라왔다는 점은 3분기 그리고 남은 4분기에 대해서 좀 더 긍정적으로 우리가 해석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 다른 분야에 대해서도 상당히 좀 많이 실적적인 부분을 해냈죠. 대신 LNG선 같은 경우에 상당히 낮은 수치 좀 보여줬고 이런 분야 같은 경우에는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대우조선해양이 좀 더 강력하죠. 자, 다음 그림이 네.
바로 이 드릴십에 대한 시추 장비를 제가 좀 사진으로 좀 준비를 해봤는데. 고부가 가치 선사를 상당히 많이 내죠? 네, 맞습니다. 이 드릴십 비중이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에 지금 45% 정도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다른 여타의 대우조선해양이라든지 아니면 현대중공업 그리고 현대위포조선과는 다른 점이 바로 이 드릴십 분야인데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다른 동종업종 같은 경우에는 영업이익률 자체가 3에서 4%대로 상당히 낮다는 거죠. 제조업 특유의 그 낮은 영업이익률을 나타낸다면 지금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드릴십에 대한 매출 자체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지금 현재 자리에서는 영업이익률 자체도 지금 7에서 8%까지 올라오는 그런 계기가 되었거든요. 그런 부분을 봤을 때 이런 드릴십에 대한 비중이 좀 더 높아짐에 따라서 삼성중공업도 주가의 추이 자체도 다른 여타의 동종업종과는 좀 더 높은 수익률을 좀 더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게 바로 드릴십 시추 장비인데 이걸 어디에 쓰느냐? 바로 뭐 가스라든지 해양가스라든지 아니면 뭐 원유, 해양 원유 생산을 할 때 거기에서 이제 고정적인 역할을 하죠. 그리고 시추 장비 자체가 아래로 내려가면서 이제 뚫는 그런 모습이 좀 나타난다고 이제 우리가 이제 드릴십이라고 합니다. 네. 자, 그리고 또 다음 화면 한번 같이 보시면 얼마 전 MBC 8시 뉴스에 나오던군요. 이 풍력 발전 설비인데 왜 이게 삼성중공업과 관련이 있을까? 바로 여기에 해당되는 날개 그리고 제어 시스템 자체를 삼성중공업에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죠.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실제적으로 뭐 대관령이나 이런 데 가면 이런 풍력 발전이 돌아가는 있어요, 것을 지금. 보셨을 거예요. 네. 하지만 육상 같은 경우에는 바람 자체가 잘 부는 날이 있고 또 안 부는 날이 있죠. 그러면 효율성이 떨어진다. 그렇죠. 그만큼 효율성이 떨어지면서 산악지대만이 설치를 할 수 있다. 이런 단점이 있겠지만 요즘은 해양에서도 이런 건설적인 부분을 북유럽이라든지 아니면 유럽권에서 먼저 시작을 했다는 거죠. 그만큼 그런 데서 수주를 받다 보니까 지금은 삼성중공업만이 또 다른 주가 추이가 나타날 수 있는 확률이 상당히 높게 진행이 되어 가고 있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네. 같이 한번 주가 한번 보겠습니다. 네, 본격적으로 이제 매매 전략까지 한번 세워보죠. 예, 삼성중공업 차트 한번 먼저 보겠습니다. 월봉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볼게요. 월봉 같은 경우에 한번 보시면은 일단은 어느 정도의 시세에 탄력적인 구간까지 지금 올라왔다고 좀 보시면 좋겠고, 일단 박스권 상단을 지금 돌파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앞서 있던 어느 정도 물량 자체를 지금 획득하고 난 다음에 추가적인 상승 기조로 나타나고 있는 상태고,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지금 가격대 자체가 지금 43,000원을 분포되어 있는데, 제가 보는 가격으로는 이 가격대는 조금의 눈속임 가격대가 아닌가,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요? 예, 일봉을 조금 넓게 보세요. 넓게 네. 보시면 우리가 중요한 맥점 자체가 몇 군데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단 자체 여기, 그리고 하단에 요 정도가 나올 것 같은데, 네. 가장 중요한 가격이 이때 이 가격이죠. 42,000원 부분이 가장 중요한 가격대고, 그리고 하단 자체 39,000원 밴드가 좀 더 형성이 될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일단은 1차적인 매수 권역으로 우리가 대응을 하신다면 42,000원대를 1차적인 매수 권역으로 대응을 하시되, 네. 손절 가격은 하단에 요 2차 밴드죠. 손절 지지 가격을 한 번 더 체크를 하시는 게 수익률 향상에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제가 저번 주 금요일 날 에피타이저를 들고 왔다면 이번에는 본식입니다. 바로 스테이크를 먹어야겠죠. 네네. 그런 관점에서 삼성중공업 비중 자체를 좀 더 늘려서 우리가 좀 더 장기적으로 가져가셔도 지금 자리는 상당히 좋은 자리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매수가는요 42,000원, 그리고 1차적인 목표가 46,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4만원 제시해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로 멘토가 지난 금요일날 에피타이저를 가져왔다면 본식이 벌써 나와요? 빠른 음식점인 것 같습니다. 네, 삼성중공업 본식인 스테이크가 나왔다라고 말씀을 좀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승천주 여기서 잘 적으셨죠? 만약 급하게 돌아와서 못 적으셨다는 분들 매매 포인트는 다시 보기를 통해서 저희가 퀵 서비스로 빠르게 올려드리니까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멘토분들의 승천주 살펴봤으니까요. 지금부터 멘토분들의 포트폴리오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흐름 본격적으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검색창에 샘플러스를 입력하시고 전문가 방송에 접속하시면 서울경제TV 특급 전문가들이 여러분의 포트폴리오와 수익률을 책임집니다. 주식 투자 샘플러스와 함께 하십시오. 네, 이제 멘토분들의 포트폴리오 본격적으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운영 원칙 볼까요? 네, 운영 원칙에서 가장 여러분들 아시면 매수가를 제시를 하는데 플러스 마이너스 3% 밴드에 적용하니까요. 편입가를 반드시 여러분들이 확인하시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명성 멘토의 포트폴리오입니다. 현재 S-오일과 한국가스공사가 포트에 들어와 있는 부분인데요. 현재 두 종목이 하락 쪽에서 들어와 있다. 보유 의견 주셨습니다. 네, 최명성 멘토 같은 경우는 내일장 승천주로 차바이오엔을 신규적으로 포트에 편입합니다. 매수가 1,600원이겠고요. 목표가 13,000원, 손절가 10,000원을 짧게 제시를 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정재원 멘토의 포트폴리오입니다. 현재 락앤락과 하리몰리스 포트에 들어와 있는 모습인데요. 오늘장에서도 역시 개별주 성격이었나요? 락앤락과 하리몰리스가 상승세를 두드러지면서 현재 두 종목보다 2%의 수익률, 포트 보유 의견 주셨습니다. 다음은 나무노 멘토의 포트폴리오입니다. 현재 한국전력이 한 포트에 들어와 있는 부분인데요. 현재 보합 부분으로 유지가 시켜주면서 보유 의견 주셨습니다. 다음은 김용준 멘토의 포트폴리오입니다. 포스코 ICT가 편입 실패 이후에 신규적으로 종목이 지금 아직까지는 들어오지 않고 있다라고 포트가 비어있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효열 멘토의 포트폴리오입니다. 현재 P&E 솔루션이 현재 포트의 1.8%의 수익률을 기록하면서 보유 의견 주셨습니다. 다음은 양승모 멘토의 포트폴리오입니다. 한미약품이 포트에 좀 들어와 있었죠. 오늘장에 조금 하락 마감하는 모습이었지만 잠시 뒤 본격적으로 포트 점검 시간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직칼 같은 경우에는 편입 실패 좀 아쉬움이 있네요. 네, 신규 편입 종목이요. RF텍 매수가 11,600원, 목표가 17,000원, 손절가 10,000원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예병군 멘토의 포트폴리오입니다. 한솔홈테크가 포트에 지금 들어왔는 모습인데요. 0.3%의 플러스권 들어오면서 보유 의견 주셨습니다. 다음은 이상로 멘토의 포트폴리오입니다. 동일 고무벨트가 포트에 들어와 있는데요. 현재 1.10%, 잠시 뒤 점검 시간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장에서 내일 승천주로 지금 들어가죠. 삼성중공업이겠고요. 매수가 42,000원, 좀 애누리 해서 사자라는 의견과 함께요. 목표가 46,000원, 손절가 40,000원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정대희 멘토의 포트폴리오입니다. 조이맥스가 44,000원의 편입에 성공했습니다. 그래서 1.14% 상승세를 유지하면서 보유 의견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양수모 멘토부터요. 좀 빠르게 AS 점검 시간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한직칼 30%짜리 한 방에 놓쳐버렸네요. 그래서 좀 아쉽지만 일단 종목은 많고요. 또 수익은 또 충분히 내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좀 아쉬움을 좀 뒤로 하고 일단은 제가 우리 포트에 들어가 한미약품부터 좀 이야기를 좀 해드리겠는데요. 일단 한미약품도 일단 크게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그냥 그대로 일단 포트를 유지하면서 가져가겠다는 전략 그 말 한마디만 해드리겠습니다. 절 믿고 그냥 끝까지 한 번 더 보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진칼이 진짜 아쉬웠었어요. 그때 조금만 눌렸으면 됐을 텐데. 그다음 이상로 멘토의 포트 한번 확인해 볼까요? 네, 동일 고무벨트 오늘 좋은 모습 나타냈습니다. 어제 상당히 의미 있는 상승이었죠. 그렇죠. 그래서 오늘도 다시 한 번 더 들어주는 모습이고. 자, 시청 여러분, 보호해수는 없습니다. 동일 고무벨트 같은 경우에 우리가 보호해수 같은 경우에 최소 6개월을 의무적으로 하고 그 다음부터는 보호해수 물량이 풀리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동일 고무벨트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해당하지 않는 종목이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드릴게요. 맘 놓고 사셔도 괜찮다.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동일벤튼 같은 경우는 내일도 눌림목이 또 사도 된다라는 거죠? 네, 맞습니다. 지금 가격대 상당히 좋은 가격대고요. 상당히 저평가 있는 가격대니만큼 네. 1차적인 목표가 10,000원까지 홀딩입니다. 그래요. 그러면 양소모멘토 한미약품도 내일 좀 눌려도 더 사도 될까요? 네, 일단 매수하라고 말씀을 드린 종목이니까요. 네. 네, 편하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여러분들 들으셨죠? 우리 가장 매력 있는 이상로 멘토와 양소모 멘토가 포트에 들어와 있는 종목군들 사도 된다. 눌림 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야기 나누시라 고생하신 우리 양순모 멘토와 이상로 멘토 먼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어김없이 이제 저희도 헤어질 시간이 온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앞서서 내일 고지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네, 나무노 멘토가 내일 10월달 세 판짜기 전략으로 공개방송 릴레이 저희 승천팀의 릴레이 공개방송 진행 중이죠. 샘플러스로 들어오셔가지고 내일 8시 30분부터 같이 진행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겠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월요일이었습니다. 하지만 9월 거래일 마지막 날이었고요. 내일부터 10월이 시작됩니다. 이제 10월, 11월, 12월 저희 주식 승천과 함께 풀 대박 나시라고 기원하면서 저희는 이제 여기서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되십시오.